2024년 4월 8일입니다. 오전에는 일산, 오늘 일산 전통시장 장이어서 거기 구경 좀 하고, 원래 좀 모종을 좀 사려고 했어요. 깻잎 모종. 그랬더니 아직은 조금 실하지 않더라고요. 간 김에 이제 일산시장 근처에 있는 5,000원 커트집에서 머리 좀 깎고, 이제 도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그놈 녹화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공개 방송 그거로 대신 하니까 오랜만에 여유 있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부담이 됐던 역사 뇌피셜 그놈 출연, 그리고 어떤 같이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엑스트라죠. 나름 2년 넘게 했고, 이제는 딱히 그렇게 미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더 하게 되면 더 하는 거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건 딱히 이렇게 미련을 안 갖기로 했습니다. 잘 되면 또 잘 되는 거고. 자, 또 겸사해서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역사 관련된 그런 케이블 TV 프로그램이 녹화는 끝냈고, 제 또 역사 관련된 전공을 좀 부족하지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갖고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정리가 된 느낌이어서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드리고, 그럼 결국은 이제 제가 이쪽 할 바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방송도 정리된 것이 많고, 이제 팟빵 크라임 하고 생방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만 하고, 이제부터는 책 쓰고 이제 강연, 기회가 되면 같이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공개 방송 때 선물도 주시고, 또 다른 유자 소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먹을 거 라떼라든가 이런 거, 간식거리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 경찰학과에서 교수님 한 분 오셨고, 자, 묘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사기를 친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피고소인, 사기꾼이죠. 그 사람이 그거에 억하심정을 가졌을 수도 있고, 자기를 사기로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골탕 먹어보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에 대한 분풀일 수도 있고, 같은 맥락이지만 사기죄로 고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한 30일쯤 됐다가 사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구속됐다라고 해서 국가와 해당 경찰을 상대로
물론 이제 자기를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경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했는데 대부분에서는 다 무죄로. 그러니까 경찰이 허위 제보에 속아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한 거죠. 했더라도 수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허위 제보한 이유는 자기를 사기죄로 고소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골탕 좀 먹이려고 체포에서 허위 제보를 해갖고 저 사람이 사실 다른 누군가와, 그러니까 다른 말하자면 두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과 사실 그 사람들은 송유관 기름 절도 범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범인이 맞아요. 근데 허위 제보는 나를 고소한 저 사람이 송유관 기름 럽친 저놈들과 공범이야. 라고. 근데 특수절도 미수야. 송유관의 기름 훔치려다 실패한 게 죄야. 라고 해서 경찰은 그 사람을 이제 한 달 동안 체포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해갖고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검사는 해당 그 사람을 석방을 했어요.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송유관 절도는 이 사람은 아니고 나머지 두 사람만 그렇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부당한 구속. 1심은 이제 경찰은 국가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경찰은 고의가 아니지 않느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속아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2심에서도 3심에서도 또 이제 바뀐 거는 그럴 만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네. 왜냐? B란 사람이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갖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다른 사실관계를 뒷받침한 사실관계예요. 다른 사실관계가 아니라 파악을 했어. 영장 신청할 만했고 영장 판사도 보니까 타당한 것 같아서 받아들였어. 여기 요는 이거예요. 경찰이 그 제보를 받아서 허위 제보라도 받아갖고 확보한 증거 자료가 있고 그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거 없이 했고, 이게 어떤 고의가 아니고 고의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의 책임도 없고 국가도 책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럼 그 허위 제보란 사람한테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고의를 가지고, 그리고 무고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그런데 그건 그렇다 쳐도 국가는 어떨까? 여기서 국가는 경찰들이요. 경찰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거짓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증거가, 그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맞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범인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경찰이 허위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라는 것이 제대로 한 거냐, 얼마나 제대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도는 없어. 의도는 없어도 제보가 들어갔으니까 난 요대로 했어. 이 말하자면 저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간 거 맞아. 거기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있다고 해서 꼭 송유관 기름 절도의 범인이라는 것도 아니죠. 또 송유관 기름을 훔친 두 사람이랑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루틴하게 거기에 맞게 의도 없이 수사를 해갖고 그 정황이 맞춰져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리고 받아들여졌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거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범사가 구속 신청인 거죠. 신청해서 보니까 얘네들 보니까 쟤 뭐 범인 맞네. 구속영장 청구. 판사도 뭐 그런 거 같네. 구속영장 발부. 이 과정에는 약간 모자르게, 부실하게, 바보같이, 등신같이, 무능하게, 그렇지만은 절차를 지키고 고의 없이 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무능해, 바보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의는 없어. 왜? 제가 제보 들어서, 우리는 제보 들어온 대로 그냥 해서 따라갔더니 있어. 그럼 거기를 그렇게 한 검사는 무엇이며, 그걸 발부한 판사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근데 이걸 이제 영장을 청구한 판사한테, 근데 이렇게 됐지만 또 송치해서 받은 검사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냐? 아니 자기가 영장을 경찰한테 받아갖고 영장을 청구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이게 좀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기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갈려갖고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건데 무혐의 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관련된 거는 담당 경찰, 영장을 청구해준 검사,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 이 셋이 걸려버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판례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민사 판례가, 경찰이 허위 제보를 받았던 거짓말이었던 뭐든 나는 법을 지켜서 적법하게 영장을 신청을 했을 뿐이야. 그걸 확인하는 건 검사지. 검사가 네가 봐서 이건 아닌데? 이건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좀 보완 좀 하시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구속 안 됐겠죠? 그럼 다시 수사하다가 검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분명히 이런 걸 했는데 자기도 그럴 것 같네? 영장을 발부했어. 그럼 영장 전담 판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단계든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할 수 있죠. 아니, 영장을 청구할 때 직접 피의자 불러갖고 신문을 하자. 이게 이제 대법원의 생각이죠. 그러면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검사들은 극구 안 된다고 하죠. 왜? 자기네들 밥그릇을 침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권한을 침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판사들 권한이 세지니까 안 된다고. 검사는 뭐 했냐? 검사는 어차피 얘네들이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대충? 판사도 대충? 그러면 이 사람은 검사의 영장 청구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랬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영장을 발부해준 부분에 대해서 판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나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제일 앞쪽인 경찰한테, 경찰이 무능해도 절차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허위 제보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뭐 재판에 가서 판단하면 되지 뭐 라고 했으면은 나쁜 놈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무능을 무기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무서운 거는 무능해도 돼. 절차만 지키면 돼. 어차피 다음 단계는 검사가 알아서 해줄 거고, 또 검사가 알아서 해주면 판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 영장 판사가. 근데 다 알아서 안 해줬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똘똘한 검사인지 하여튼 뭘 했는지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무혐의 처리했어. 애초에 경찰 애들이 이게 제보가 들어왔지만 이 제보가 사실 허위 제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아니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데 해보니까 아니 제가 관련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해야지 최선인 거야. 경찰이. 최선의 선이 어디야?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최선이냐? 아니죠. 최소죠, 최소.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은요, 이 판례는 매우 폭발력이 클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인 무능한 경찰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전제는 그겁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같은 어떤 송유관 기름의 절도범의 공범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영장 구속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구속의 여부는 증거 인멸, 그 다음에 보복 범죄,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지켰는가? 모르죠. 경찰의 수사 기록도 공개되지 않고 검찰의 그것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최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경찰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당연히 하다 보면은 허위 제보가 있어 실수할 수도 있지 재수없게 한 달 동안 구속되면 그냥 재수 없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수 없음이 당신한테
진짜 당신한테 걸리면은 그때도 그냥 재수없음이라고 할 거냐? 뭔가 이상하고 뭐가 시스템이 뭔가 좀 부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대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그러면은 정확히 이 경찰들은 그냥 허위 제보 사기꾼한테 속아서 바보같이 등신 같은 놈들 둘 경찰들 우리 등신이에요 우리 그냥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배째요 당신 그냥 왜 그럼 누구 손관 기름 절도범이랑 같이 연락하고 그래래요 당신 잘못이지 한 달 좋은 깜빵살이 공짜로 밥 먹었다 생각해요 이러고 말 겁니까?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일이 경찰의 잘못을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경찰이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전제는 뭐냐면 이들의 경찰의 수사 행위를 감시 감독하거나 아니면 표준화된 어떤 거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사의 자율성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수사관이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거를 경찰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위법한 거는 다른 부분이죠. 또 그것을 어떤 걸러줄 수 있는 검사, 걸러줄 수 있는 판사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찰은 이렇게 답을 내놔야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쨌든 허위 제보를 통해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잘못된 어떤 억울하게 구치소 생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하다. 진짜 말 그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적절한 건지 아니면 그냥 루틴하게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배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범죄의 수사의 표준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범죄 수사의 표준성에는 의미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고 경찰 애들은. 근데 그게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을 때 경찰은 이 정도 수준에서 수사를 하고 이걸 다 했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죠. 여태까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제보 들어와서 제보를 통신수사를 통해서 분석을 했던 어떤 그러니까 다른 이 포렌식을 통해서 했든 뭐했든 최소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경찰들의 수사는 추가 수사를 했고 그 추가 수사의 과정이 저 사람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구속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그냥 내부 루틴하게 했지만 무능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경찰 애들이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졌다 이 새끼들이 다 했냐 이렇게 하고 오히려 검사들도 사실은 귀찮은 거죠. 저 보니까 대충 하다 보면 구속시켜서 콩밥 좀 먹이다 보면 자백하거나 그러지 않겠어? 또 어차피 이렇게 다 한들 실제로 자기들은 별 피해도 없으니까 무고하다 한들 그냥 어차피 재판에 가서 밝혀지면 되지 라고 하고 영장판사 애들도 아니 어차피 요즘 이 정도면 영장판사 영장 실질심사 들어오는데 변호사 들어왔겠습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들어왔다고 하면 수사 과정에서 영장 과정에서 변호사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 구속영장 내줬겠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부분의 70% 이상이 형사사건이 변호사 없이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그 어느 허위 제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경찰도 우리는 뭐 우리 의도 없었어. 뭐 일 따져보니까 당신들 그 사람이랑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지 뭐 라고 하고 그러면 아니 우리 검사님도 그렇게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판사가 아니 그럼 영장 판사가 기각시켜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 판사 그거 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영장 판사 해봐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무능한 새끼들 많아요. 영장 판사들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검사가 들어오니까 영장을 발부해주는 율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70% 80% 넘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 95% 넘죠. 92, 3 되죠. 구속영장도요 실제로 80% 넘습니다.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거름장치가 있다? 천만에 봐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말 그대로 그 말대로 뭐 같은 판단입니다. 개똥 같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대법원 판사님들도 얘들도 머리 세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자 관련성 물론 국민 누구도 의심받아서 똥물이 묻혀지면은요 생각력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을 하는 소위 검사 판사 애들은 경사 애들은 어차피 내가 제 유죄 놓고 해줘 뭐 자기 성과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의롭습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이 농민신문에서 이 기사가 딱 하나 났는데 또 웃긴 거는 그렇죠. 주로 메인에 있는 메인 그 언론은 전혀 쓸 생각도 안 하고 농민신문이라고는 듣보잡에서 나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률신문에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뤄야 되는데 이런 건 다루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판례고 사실 굉장히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판례인데도 수사기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한 판단인데도 한심한 거죠 사실은. 위법 행위만 없었다고 해서 영장을 막 내주고 그러면 이거는 재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 들어갔다면요 당연히 담당 경찰이나 담당 검사나 이제 책임 물을 수 있죠. 묻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이건 근데 재판 들어가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그러면 진짜 심정을 가진 어떤 놈이 사기꾼 놈 아니나 어떤 범죄자 놈이 누굴 찍어서 저 사람도 이 사건에 내가 그 범인인 거 같아요. 범인들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라고 하고 자기가 아는 놈들한테 허위 자백 시켜갖고 그래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꼼짝없이 수감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수감생활을 하다가 재판에 갖고 하다 보면은 무죄를 밝혀져갖고 석방됐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깜빵생 하는 거예요. 이게 별일 아닙니까? 여러분? 야, 참. 아무도 책임을 질라 그러죠. 경찰놈들도, 검사놈들도, 판사놈들도 아무 책임도 안 져. 국가 배상도 없어.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의가 개판이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